자, 나머지. 네. 자, 이제 6편부터 네. 나머지 13편을 한꺼번에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이, 자, 나온 게 허실입니다. 허실. 앞에 세가 정석편이라면 요건 약간 응용인 거죠. 그래서 기정병용의 기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전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적을 기다리는 군대는 편안하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네. 뒤늦게 그 전장에 달려가는 군대는 피로하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갔다고 편하고 뒤에 늦게 갔다고 피곤한 건 아니겠죠. 뭐냐면 먼저 가서 부비 트랩이라도 설치하는 것처럼 그치. 전세를 잘 파악하고 이쪽으로 적을 끌어들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유인하되 유인되지 않고 적군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려면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인을 하려면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속여야죠.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예. 반대로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이익이 없는 것처럼. 없거나 왔다간 이익이 아니라 없거나. 피해가 있을 것처럼 보여주는 것. 허하게 보이게 하는 것, 실하게 보이게 하는 것. 요런 문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허실의 중요한 문장을 제가 좀 뽑은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교전을 원치 않을 때에는, 싸우고 싶지 않을 때는 큰 대비가 아니라 선을 그어 놓아도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선을 그어 놓아도 못 예, 오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성을 쌓아서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선만 찍 하나 그어놔도 마음만 먹으면 펄짝 뛰어넘을 수 있는 선도 적으로 하여금 못 오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병력이 큰 나라와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됐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병력을 잘 쓰면 선 하나를 그어놔도 못 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허와 실을 잘 이용하고 기와 정을 잘 이용해서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적군의 진영은 가능하면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진영은 결코 보이지 않게 어떻게 잘해서 아군의 힘을 적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 그래서 적을 분산시키는 것. 그렇게 되면 적의 10배가 되더라도 적을 분산을 시키면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다. 나아가서 이길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적은 병력이 큰 병력과도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병력을 점점 줄이는 거죠. 줄이는 효과를 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세한 강론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요. 네. 이 허실에 있어서 속이는 것을 약간 접목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군의 형태, 대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극치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 무형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쉽지 않죠? 네. 실제에다 억지로 좀 갖다 붙이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작전을 펼칠지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의 눈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우수한 병력과 그 마음이 잘 통해야 하고 이런 굉장한 좀 이상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현실은 쉽지가 않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휴가 나가서 한 잔 마시고 다 부르고 하잖아. 그렇죠. 예, 잘 안 됩니다만 궁극적인 형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군대라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작전이나 이런 것을 알리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지도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보안에 힘써라. 예, 이번에 이런 방법으로 이겼어요. 이 방법 알려지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연구하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예. 그다음에 한 번 승리한 방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무궁무진한 그 전술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무궁무진하지 않더라도 무궁무진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속이는 것의 기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손자병법은 이러한 형태를 궁극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군대의 형태는 물과 같다. 어떻게? 네,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주변의 모양에 따라 그 모양이 바뀌고 아까 세력에 나오는 인간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거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내가 이기는 것과 우리 병사 인간 개개인의 속성을 맞추고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힘을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을 손자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신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위지신, 신의 것이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오행은 언제나 유동하고 계절은 언제나 변화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맞춰서 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실 다음 편에 군쟁이라는 편이 나오는데요.
군쟁은 다시 정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핵심 문장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이란 행동하기를 바람처럼 하고 천천히 움직이기를 숲처럼 하며 공격하기를 불처럼 하고 가만히 있기를 산처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여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숲처럼 하라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그 다음에 침,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 적을 칠 때는 어떻게? 불처럼. 불과 같은 기세로.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있죠. 지키고, 그 다음에 지켜봐야 하고. 그때는 태산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풍림화산이라고 합니다. 네. 풍림화산. 네. 바람처럼 빠르게 행동하고 숲처럼 고요하고 불처럼 강력하고 산처럼 진중하게. 맞습니다. 이야. 네.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진짜. 손자 대단합니다. 그 4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산. 기다림이 제일 좀 힘들지 않을까. 안 움직이는 거? 그렇죠. 저는 비슷한데 숲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서서히 움직이는 것, 천천히 움직이기를 숲처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서서히 움직이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의역을 좀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군쟁편이에요. 군쟁은 뭐냐면 실제 전투가 일어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군대끼리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상황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되 우직지게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직한 계책입니다. 그 우직하단 말은 돌아가고 직선으로 가고 우회하고 직진하고 요 말의 합성어인데요. 돌아갈지 직진할지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것. 고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숲처럼 움직이고 언제 산처럼 기다리고 언제 불처럼 공격하고를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기정 그것을 잘 배합하느냐. 그러니까 문장이 멋있고 사례가 디테일한 것뿐이지 항상 맥은 똑같아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예.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긴 해요. 네. 남아있긴 한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리고 제가 배운 이 손자병법의 핵심은 벌써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군이나 뭐 화공, 용간 이런 데에 가도 그 사용하는 그 수단이나 방법은 좀 다를 뿐이지만 그래도 관통하는 핵심, 컨셉은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에 관한 풀이해 놓은 것만 보셔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꼭 짚어드리고 싶은 문장은 7장의 군쟁편에 풍림화산 그 이후로 상황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사례를 쭉 얘기하면서 바로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기자야, 기를 다스리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 임기응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는 임기응변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손자뿐만이 아니라 전술에서 모든 병법의 기본, 모든 병법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그런 치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뭐냐면 바로 판단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를 쓸 것인지 정을 쓸 것인지 정석을 쓸 것인지 응용을 할 것인지 책으로 알 수 없고 경험하고 연습하고 익히고 해서 훌륭하게 판단을 내리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언제 공격하고 언제 수비하고 언제 진격하고 언제 퇴각하고 언제 우회하고 언제 직진하고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손자병법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맞는 대처, 임기응변입니다. 지휘관이 자기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손자병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휘관 하나, 군주 하나를 보고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우리 여러분, 식구분들은 각자의 직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명령과 많은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